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갑니다. 5월은 가정의 달이죠. 인권이 가장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인데,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주의 일부 가정에서는 이 가정 폭력이 여전하다고 합니다. 가정의 달을 맞아서 도내 가정 폭력의 현 주소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. 제주 경찰청 문기철 여성보호계장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계장님, 저희가 작년에 이맘때 비슷한 주제, 예. 같은 주제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 도내 가정 폭력 좀 한 해 동안 그리고 그동안 주는 추세인가요? 좀 늘었나요? 어떤가요? 일단 제주 지역 그 가정폭력 일일이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 3년간은 3,800건대로 유지되다가 예. 2022년도에는 또 3,500건대로 좀 다소 줄었네요. 감소됐는데 네. 또 지난해 또 3,600건대로 조금 또 증가했습니다. 올해도 그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856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864건으로 약 0.9% 감소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 예. 하지만 올해는 좀 아직까지는 좀 예. 줄었다. 예년에 예. 비해서. 가정 폭력이 뭐 물리적 폭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. 예, 예. 이 가정 폭력 구체적으로 어떤 범주까지를 말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. 예, 가정폭력이란 그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, 정신적, 정신적, 예. 경제적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을, 또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그 노인복지법을 적용해서 더욱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 또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뭐 부부폭력, 자녀폭력, 부모폭력, 그다음에 형제폭력 등으로 나눌 수 있고, 피해 유형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감금 등의 신체적 폭력, 예. 그다음에 상대를 무시하는 간섭과 의심을 하는 정서적 폭력, 그다음에 그 부부 강간을 포함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폭력, 그다음에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동의 없이 그 재산을 처분하는 네, 등의 경제적인. 경제적 폭력 등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집안에서 행해지는 굉장히 많은 유형의 이 가정 폭력이 있고, 그리고 이 상대에 따라서도 유형이 이렇게 하나씩 예. 바뀌네요. 그럼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발생하는 이 가정 폭력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,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 폭력은 어떤 유형인가요? 예, 전국적으로도 좀 비슷한데 그 가정폭력 범죄를 예. 그 저지른 피의자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폭행이 제일 많고, 폭행. 그다음에 재물손괴 순입니다. 또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부부간 폭력이 제일 많고, 그다음에 자녀 폭력, 부모 폭력 등 순입니다. 또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해 경험이 더 많고, 그다음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해 경험이 다소 많습니다.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의 그 대부분이 신체적 폭력이 차지하고 있지만 여러 유형이 중첩되고 누적되어 나타나는 편입니다. 하지만 그 가시적인 신체적 폭력이 없이 정서적 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 본인이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증명이 좀 곤란하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폭력, 그중에서도 부부간의 폭력,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하는 폭력이 맞습니다.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, 여성 긴급 전화죠? 1366으로 이제 좀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예. 들었습니다. 네, 좀 어떤가요? 예, 일단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그 1366 제주센터에서 이루어진 그 가정폭력 상담은 8,639건으로 전년 7,991건과 비교해 648건, 약 8.1%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 여성 긴급 전화 1366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구체적으로 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알려주세요. 가정폭력이나 스토킹, 교제폭력 등 그 여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그 1366 상담원은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예.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긴급 피난처 입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긴급 피난처 보호 대상은 그 폭력 피해나 학대를 받은 여성으로 최대 7일까지 보호 가능하며, 그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긴급 구조,
상담 등 그 총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즉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원스톱 통합 보호 지원 기관이고 네. 제주는 지역번호 064-136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 아, 064-1366. 그냥 1366도 가능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064-1366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게 이제 연계가 네.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. 1366으로 하시면 됩니다. 훨씬 더 신속하게 받을 예. 수 있고요. 예. 그러니까 이 여성 긴급 전화는 여성이라면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으로 예. 폭행을 행사 당한 여성들도 전화를 할 수 있겠네요. 예, 교제폭력, 스토킹, 예. 성폭력도 가능합니다. 예,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 번호를 1366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. 여성뿐 아니라 그렇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조하고 좀 이렇게 피해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1366 제센터가 있고 네. 그 외 사회단체와 정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. 예. 장애인 관련해서는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, 예. 장애인 권익공호기관,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관련해서는 좀 특화되게 여성 장애인 상담소가 있고, 그다음에 이주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제주 이주 여성 상담소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또 노인 및 아동학대를 보호 지원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, 아동학대 전문기관 등이 있고, 또 검찰청에는 그 강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들을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많은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화돼서 가정폭력 피해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아까도 이제 뭐 피해 그 신고 건수 말씀해 주셨지만 줄어들었다고 한 연도에도 이미 뭐 3천 건을 넘어서잖아요.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시나요? 일단 그 가정폭력을 보면서 자랐거나 경험하며 자란 아동들이 나중에 그 성인이 돼서 폭력이 되풀이되는 것 되물림이 같습니다. 되는 거네요, 예. 결국에는. 네. 일단 좀 가부장적 예. 사회 구조에서 가해자는 아내나 자녀 등 예. 하나나 부모 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가정에서 자신이 모든 그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이제 생각해 자신이 결정한 규칙이라든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. 즉 가정폭력은 여러 가지 개인적,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발생하는 그 가정 및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니 그럼 그거를 나라에서요 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더 강화해서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일단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이런 예. 여성폭력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좀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금 보호 지원을 많이 예. 하고 있는데 이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 체계는 좀 미흡한 편입니다. 아 그럼 또 재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어요. 일단 네.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이제 가해자가 네. 사건이 종결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됐는데 이제 수강명령 등으로 해서 상담을 받더라도 이게 사건 발생 후에 통상 이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좀 시기적절한 가해자 교정 개입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. 예. 일단 재발 방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가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중단하도록 예. 발생 초기 단계부터 이런 신속한 초기 대응이 예. 가해자에 대한 좀 필요한데 특히 저희 경찰에서는 그 유치장에 유치된 피의자들이나 현행범 체포된 고위험군 가해자에 대해서 예. 우선적으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. 폭력 성향이 좀 감소되고 폭력 인식이 좀 개선되는 등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. 근데 다만 네. 좀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토킹 처벌법,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예. 국회하고 경찰청에 건의해서 현재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걸 의무화해야 예.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. 이 가정폭력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거나 그러니까 구속력이 낮은 건 아닌지 이거 궁금하거든요. 일단 검거에 비해서 구속력이 낮은 예. 것이 현실입니다. 또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상 그 피해자가 적극적인 그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. 많은데 그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근본적인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
저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우리 제주경찰에서는 현장 종결을 최대한 지양하고 접근금지 명령의 임시조치, 예. 그다음에 유치장 유치 결정 등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무래도 가정폭력이요. 집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쉬쉬하는 경우도 많고요. 혹시나 이제 바깥에서 이 소리가 들려도 가족 일인데 이거 누가 신경 써. 괜히 나섰다가 가족 일이라고 이제 욕만 얻어먹지 가만히 좀 있자.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좀 주변에서 적극적인 도움과 관심과 좀 신고를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네. 일단 가정폭력은 아직도 뭐 집안일이라는 인식으로 해서 예. 좀 폭행이 경미하다, 뭐 가족이기 때문에 네. 좀 집안일하다 창피하다 등 이런 그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좀 낮다고 봅니다. 그렇죠. 예. 하지만 그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은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보호 지원 기관들이 나설 수가 없죠. 인지할 수 네.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가정 폭력이 의심된다면 뭐 적극적으로 112라든지 아까 1366 쪽으로 네.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또 본인이 좀 스스로 이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믿을 만한 지인이나 이웃한테 네. 대신 신고해 줄 수 있는 그 평소에 그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네. 봅니다. 마지막으로요. 네. 이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 제주경찰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. 예, 지난해 2월부터 추진 중인 그 제주 보안관 시스템이라는 그 우리 그 시스템을 올해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예. 뭐 각 기관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해오던 그 보전 활동을 좀 체계하는 협업 시스템입니다. 일단 뭐 경찰뿐만 아니라 참여기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요 제주보안관 시스템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좀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해서 그 재발우려 가정에 대해 저희가 집중 관리를 좀 네. 추진 중입니다. 지난 1년간 총 5회 이상의 그 가정폭력 신고된 34개 가정에 대해서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또 위험성을 판단하고 네. 또 형사적, 행정적 조치 적성성 여부를 또 검토해서 예. 또 뭐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. 저희 JS 실무 협의를 통해서 맞춤형 네, 지원을 하고 말씀 있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앞으로도 더 가정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를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알겠습니다.